자, 이어서 32강 생태계 평형의 내용을 좀 살펴볼 텐데요. 여기 보면 앞에서 이제 생태계를 배웠죠. 환경 요인과 이제 그러니까 비생물 요인과 생물 요인 이런 것들을 합쳐서 생태계라고 말을 했었고, 이 생태계 내의 먹이 관계를 보면요. 가장 이제 낮은 단계에 생산자가 있죠. 여기 보이시고 여기도 벼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자가 있고 생산자를 먹고 살아가는 동물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을 메뚜기, 여기 메뚜기나 여기 다람쥐, 여기 토끼 이런 애들을 1차 소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1차 소비자 동물들이죠. 그러니까 소비자부터는 동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개구리, 메뚜기를 먹는 개구리가 2차 소비자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좀 복잡한 먹이 그물에 보시면 여기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이제 뱀. 얘가 3차 소비자죠. 3차 소비자, 그 다음에 뱀을 먹고 사는 매. 얘가 이제 최종 소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먹이 관계가 이렇게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에서 끝나는 경우들도 있고요. 이것처럼 얘는 이제 먹이 사슬이죠. 먹이 사슬이고 요거는 먹이 그물이라고 하는데 먹이 사슬보다는 먹이 그물이 조금 더 생물이 다양하게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 생태계가 보존될 확률이 훨씬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생산자는 여기서 예시를 여기 먹이 그물로 이제 보게 되면 첫 번째 벼가 될 거고요. 요렇게 따라가게 되면 벼를 먹고 사는 메뚜기가 1차 소비자. 그 다음에 개구리, 그 다음에 뱀, 그 다음에 매 이런 식으로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앞 단계의 소비자를 이렇게 먹고 사는 이런 식으로 먹이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이 생태계에서 중요한 거는 에너지의 흐름이에요. 그리고 물질. 그런데 물질은 순환이 되지만 에너지는 순환이 되지가 않습니다. 지금 여기 그림에 보시면요. 빨강 색깔로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에너지의 흐름이고요. 그 다음에 파랑 색깔로 되어 있는 게 물질의 흐름이에요. 그러면, 이 지금 비생물 환경에서 공기, 물, 토양,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기에 있는 이제 에너지가, 아니, 물질이, 생산자로 이동을 하게 되면 이게 유기물이죠. 이 유기물을 1차 소비자가 먹게 되고요. 그 다음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그러고 나서 이제 분해자에 의해서 다 분해가 되고 나면요. 다시 비생물 환경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토양, 공기, 물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은 순환이 되는데 에너지는 순환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태양 에너지가 공급이 돼야 됩니다. 이 생태계에서 에너지의 근원은 바로 태양 에너지인데요. 태양 에너지가 계속 공급되어야 한다. 이게 핵심이고요. 그다음에 유기물 속의 에너지는 각 영양 단계를 거치면서, 그러니까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이런 것들을 각 영양 단계라고 하는데, 이 각 영양 단계를 거치면서 생명 활동을 통해서 열 에너지로 방출이 돼요. 사용이 되고 남은 것들이. 열 에너지로 또 방출되고 또 거기서 남은 것이 상위 영양 단계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태양 에너지를 유기물로 생산자가 바꾸게 되면은 얘도 살아가야 되잖아요. 생명 활동을 해야 되니까. 열 에너지가 방출되고 그러고 남은 에너지가 1차 소비자로 가고요. 또 여기도 생명 활동을 하고 나서 열 에너지가 바깥으로 방출되고 남은 것이 2차 소비자로 가고, 그러니까 상위 영양 단계로 올라갈수록 에너지는 감소하겠죠. 그죠? 그래서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 양은 감소한다. 감소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생태 피라미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위 단계로 갈수록 안정된 생태계에서는 상위 단계로 갈수록 감소하는 패턴을 보이게 되는데 개체수, 그 다음에 생물량, 그리고 에너지량, 양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위 단계에서 상위 단계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피라미드 모양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생태 피라미드라고 명명을 하게 됩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이렇게 네, 점점 감소하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이제 에너지 효율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에너지 피라미드에서 말을 하는 건데, 여기서 전 단계, 그러니까 현 단계가 전 단계입니다. 전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이동한 에너지 비율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에너지 효율을 정리해 보시면 전 영양 단계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량, 이거 분해, 다음 단계죠. 현 영양 단계. 가지고 있는 에너지 양을 이렇게 비율적으로 나타낸 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가 지금 생산자 포지션이거든요. 생산자인데 생산자에서 1차 소비자, 여기가 이제 1차 소비자고요. 1차 소비자로 넘어가는 에너지 효율은요. 280분의 14.8 곱하기 100이죠. 그래서 여기는 5.29%의 에너지만 이동을 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1차 소비자에서 2차 소비자로 넘어가는, 여기에서는 14.8분의 1.2 곱하기 100은 8.1%. 그 다음에 여기는 1.2분의 0.1 곱하기 100, 이렇게 해서 8.3%, 이런 식으로 위로 올라갈수록 이게 에너지 효율 계산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이것도 이제 잘 기억을 해주시면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활용해서 이제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장으로 넘기시면요. 이 생태계가 이제 생산자, 이게 이런 피라미드 형태를 띠고 있는데, 평형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환경 변화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파괴되었더라도 얘가 먹이 사슬이나 그물에 의해서 이게 평형이 자동으로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파괴되지만 않으면은 자연의 회복력이라고 해서 이 생태계가 이런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는 과정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가 일시적으로 1차 소비자가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무슨 말이냐면, 일시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뭐냐면, 이 단계보다 상위 단계는, 윗단계 있죠? 여기가 상위 단계고요. 여기가 하위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상위 단계는 비례해서 이렇게 움직이고요. 하위 단계는 반비례하는 패턴을 보이게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지금 1차 소비자가 증가했죠. 증가했으니까 자동으로 상위 단계는 증가 패턴, 하위 단계는 감소 패턴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차 소비자가, 이 중간에 있는 1차 소비자가 증가했기 때문에 생산자는 하위 단계거든요. 하위 단계는 감소 패턴이고요. 2차 소비자는 상위 단계이기 때문에 이 증가 패턴과 비례하는 같은 패턴을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다시, 자, 2차 소비자가 증가했기 때문에, 얘는 감소했고 2차 소비자가 증가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때는 얘가 이제 1차 소비자가 하위 패턴이거든요. 그리고 생산자 입장에서는 얘가 또 상위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2차 소비자의 하위 패턴인 하위 단계인 1차 소비자는 반대로 감소하게 되고요. 자, 1차 소비자가 감소하게 되면 2차 소비자는 감소하고 3차 그러니까 생산자는 증가하는 패턴. 여기서 요거는 반비례, 요거는 비례하는 패턴. 요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두 개를 기억을 하면은 조금 헷갈리지 않을 수 있는데, 근데 문제를 사실 풀다 보면 여기 막 뒤죽박죽 섞여서 이제 순서를 맞추는 문제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요 기본적인 패턴을 좀 기억을 하고 있으면은 전후 관계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보시면은 이제 생태계 평형을 깨트리는 요인. 당연히 첫 번째가 자연재해죠, 그죠? 그래서 홍수라든가, 홍수, 지진, 산불, 이런 것들, 화산 폭발, 이런 식으로
이런 자연재해가 있을 수 있고요. 인간 활동에 의해서 무분별하게 나무를 베는 겁니다. 벌목은 나무를 베거나 도로나 도시 건설, 그러니까 도로에 의해서는 이제 서식지가 잘리죠. 그러니까 이걸 서식지 단편화라고 하는데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생태계가 깨지기도 하고요. 또 경작지 개발이나 농약 살포, 그다음 화석 연료 과다 사용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은 인간 활동에 의한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나와 있는 예시는 인간 활동을 의해서 생태계 평형이 이제 너무 많이 깨진 예시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파랑 색깔이 초원이고요. 파랑 색깔이 초원이고 이 초록 색깔이 늑대 개체수고요. 그다음에 빨강 색깔이 사슴입니다. 그래서 얘가 초원, 늑대, 여기 초록색이 늑대라 그랬죠? 빨강색이 사슴인데 늑대 사냥을 허가하기 전에는 이런 개체수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셋 다. 자, 허가를 하고 나서는 셋 다 개체수가 이렇게 감소한 거죠. 이런 식으로 생태계가 이제 파괴가 된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먹이 피라미드로 이제 이런 식으로 생태계 피라미드를 해보면 이제 가장 하위에 생산자 역할을 하는 게 초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슴, 그 다음에 늑대가 되겠죠. 늑대가 되는데 요거를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자, 늑대 사냥을 허가를 했어요. 늑대 사냥을 허가를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늑대 수가 감소를 하겠죠. 그러면 가장 위에 있는 단계 2차 소비자가 감소를 했기 때문에 이제 영향을 주는 건 사슴이죠. 사슴은 개체수가 증가를 할 겁니다. 반대로 움직이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사슴이 초원에게 영향을 주겠죠. 그러면은 사슴수가 증가하면 초원의 생산량이 감소를 하겠죠. 이렇게 반대 패턴으로 넘어오게 되고요. 초원 생산량이 감소하게 되면 가장 밑에 있던 생산자가 감소하게 되면 사슴의 개체수가 감소하겠죠. 그러면 또 늑대수도 감소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요 패턴이 여기로 다시 돌아가서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결론적으로는 늑대수도 감소하게 되고 사슴수도 감소하게 되고 초원 생산량도 감소하게 되는 패턴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개체수가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이렇게 좀 심각하게 생태계가 파괴되는 이런 예시도 여기 실제 사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생태계 보전을 위한 노력, 멸종 위기에 처한 생물을 천연기념물로 지정을 해서 보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많이들 알고 계실 거고, 그 다음에 도시의 열섬 현상 이런 것들에 의해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옥상 정원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도시숲 이런 것들을 만든다거나 또 파괴된 하천을 회복하기 위해서 생태 하천 복원 사업, 하천을 복원하는 사업 등을 실시하기도 하고요. 또 분리된 서식지, 단편화를 연결하는 노력은 이제 생태 통로를 통해서 이제 도로를 사실 건설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생태 통로를 굉장히 여러 곳에 적극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산림 보호를 위한 법, 이런 것들을 법을 제정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습지나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